코로나19 시대에 육아와 전쟁을 선포한 아빠,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 이 방송 하나면 육아 척척 박사가 됩니다. 육아에 대한 모든 걸 이 프로그램에 담아봤습니다. 올레 TV 키즈랜드와 함께하는 가정교사. 아야, 슬기 씨도 제가 방송에서 봤지만 지금 이제 9개월 된 아이의 맞아요. 우리 소예 벌써 소예. 9개월 됐어요. 이뻐. 사실 저는 주로 이제 육아에 관해 궁금한 것들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뭐 맘카페 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세 가지 키워드가 딱 있더라고요. 세 바로 가지요? 육아템, 음식, 교육. 아. 네. 아 근데 슬기 씨도 그걸 느낄 거예요. 모든 인터넷을 뒤지면 카더라 통신이 어마어마해요. 그쵸. 근데 이게 맞는 것도 있지만 헷갈리게 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전문가지?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초보 엄마로서 저도 오늘 진짜 궁금한 거 완전 다 쏟아낼 거예요. 어허. 예. 자, 우리들의 가정교사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그 온라인으로 부모님들께 육아 상담과 육아 분석을 제공하는 그로잉맘의 대표 이다랑입니다. 아니 그럼 이다랑 선생님과 함께 앞서 말한 세 가지 키워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육아템. 육아템. 그 엄마들이 육아템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뭐예요? 주로 이제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관심을 두는 건 장난감 그리고 동화책. 장난감하고 동화책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 인터넷에서 많이 키워드로 찾는다고요? 네, 선택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조금 사실 공감되기도 하네.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냥 빨간 벽돌, 그다음에 물이 터지는 흙 그랬었거든요. 선생님 어디 전쟁통 때 사셨어요? 6.25 때? 아니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사실 어. 뭐 특별한 장난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슬기 씨 때는 어떤 장난감 기억나요? 저는 바비 인형 세트. 약간 굴렁쇠 굴리듯이 하는 건데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쭉 밀면은 막 나비가 팔락팔락 걸리는 거 있어요. 있어요. 바퀴 달려가지고. 오! 근데 요즘 장난감들은 퀄리티가 예술입니다. 진짜. 요즘엔 또 벽 타는 스파이더 카도 있대요. 이거 봐! 벽 타, 줘봐. 저기 벽을 타고 있다고? 스파이더 카. 응. 아니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저 아는 언니가 샀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근데 이케어? 네. 주방놀이 있잖아요. 비싸. 오, 그거를 있잖아 샀는데 맞아, 너무 저거예요. 너무 저 진짜 물도 나온대요. 똑같아요. 네. 실물처럼. 아 근데 전 저거 너무 저 장난감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왜요? 남편이 조립을 해야 돼요. 완성품이 아니라 아니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신기한 것들도 많지만 진짜 스테디셀러로 인기 있는 장난감들이 또 있죠. 바로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은 저는 액체 괴물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가장 유명하지 않아요? 네, 좀 이렇게 찐득찐득한 맞아, 네. 쭉쭉 늘어나고. 아니 근데 이게 아기들도 슬라임을 많이 좋아하죠. 왜 좋아하는 거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촉감으로 이렇게 자극적인 걸 대개의 경우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그치. 네네. 또 이제 이게 쉽게 놀이에 들어갈 수 있고 단순한 활동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애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런 걸 만약에 아이들이 갖고 놀 때 부모님이 옆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어느 걸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개월수, 그러니까 연령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어찌되었건 아직 아이가 뭔가 입에 넣는 걸 되게 좋아하는 연령이다. 먹지 말아야 네, 그럼 슬라임이나 이런 류는 주지 않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명확한 규칙을 주면서 허용하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놀이인데 잘 놀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엄청 혼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몸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성분적으로도 사실 한동안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슬라임. 요즘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성분을 담았는지 많이 공개를 하는 편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네. 되도록 그렇게 많이 수제로 집에서 DIY로 많이 만드는 편인 추세이더라고요. 현재 9개월이에요, 제 아기가. 근데 이 시기부터 책을 보면 되게 좋다.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뭐 동화책 이런 걸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3D처럼 막 그림이 앞으로 빡 나오는 팝업북 그리고 세이펜으로 뭘 가르치면은 이게 뭐라고 막 설명해주는 설명해줘요. 그런 책도 있고 해니. 정말 나 이건 처음 봤어. AI랑 AR 동화책도 있는 거예요. 증강현실 막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겠다. 와, 근데 저런 것도 사실 저희가 TV나 이런 영상 노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상관없을까요?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 목소리. 제일 좋죠. 인간이 들려주는 목소리로 맞아. 보는 책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선생님, 이 동화책은 도대체 아이에게 어떻게 읽어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좋은 게 있나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부모가 그림책을 먼저 다 읽어야 돼요. 왜냐면 나도 이 책이 처음인데 아이 앞에서 그냥 그림책을 동화를 딱 열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사실 나도 읽으면서 막 어버버버 하게 돼요. 스토리 전개를 모르니까. 네, 그리고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할 만한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 그쵸. 뭐 난 귀신이 싫어 뭐 이런 경우. 그래서 부모가 먼저 동화책을 이렇게 봐서 네. 어떤 내용인지 숙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화책은요. 글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 이 토끼가 진짜 있네. 어머 뒤에는 거북이가 있네. 이렇게 그림도 글처럼 읽어줘야 아이가 요 페이지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읽고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읽다가 아이가 이 페이지가 너무 좋아서 이게 넘기려는데 아니 이러면서 여기만 계속 봐. 그럼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또 이거 읽고 있는데 아니 하면서 넘겨.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어물쭉쭉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차피 동화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흥미에 따라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읽어주시면 좀 덜 고통스럽게 아이와 동화책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육아 키워드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요즘 아이가 먹어야 될 분유나 이유식도 그렇고 잘 안 먹어요, 저희는. 얼마 전에 또 영유아 검진이라고 네네네. 있었거든요. 어. 근데 저희 애기가 하위 4%였던 거예요. 100명 중에 제일 앞에서 네 번째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이 뭐 나중을 막 다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요. 그래도 이제 또 결과가 그러니까 괜히 그죠,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속상해요. 좌지우지하게 되더라고. 그래도 만약에 이 키를 키울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다라면 맞아. 부모님들은 돕고 싶거든요. 유전적 요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네. 심리학에서도 환경적인 요인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면 유전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의 범주를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키가 한 이만큼 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유전자가 좋아도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요 정도밖에 못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천장이 높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좋아요. 어렸을 때 봤던 거 콩나물. 그리고 저는 멸치. 이 키 크는 음식으로는 뭐 사실 우유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멸치만큼 또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생님? 그럼요. 멸치는 굉장히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죠. 근데 멸치. 중요한 게 이 멸치가 시금치랑은 또 상극이래요. 진짜? 오, 난 늘 같이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키가 150인가? 하지만 네. 과유불급. 오케이. 너무 지속적으로 그것만 먹이는 것도 안 좋고 네. 중요한 건 또 그 아이가 필요한 영양소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계획을 짜거나 플랜을 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육아 키워드 세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교육. 우리 정성호 씨는 내 아이 어떻게 훈육하고 교육하세요? 아, 저는 TV에서 많이 봤어요. 어떻게요? 아이들이 때를 쓰거나 울 때 어? 손을 잡고 어?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라. 오.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안 됐죠. 결국은 어. 야! 마음처럼 쉽지 않지. 그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훈육인지. 그래서 이게 훈육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한테 화내거나 아이를 미워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의 기본은 뭐냐면 아이가 훈육을 받을 때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혼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훈육을 할 때는 때리지 않고 A 대신 B를 하는 거야. 그걸 같이 세트로 꼭 이야기해줘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육이라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와. 네. 그리고 훈육하다 보면 이게 새끼로 세는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조금 더 크면 되게 공감하실 텐데요. 이게 제가요? 네, 제가 더 크요? 아니 아이가 그러면 환갑이에요. 더 커보세요. 환갑 때 철 들어서 뭐 하면 아이를 이렇게 딱 훈육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뭐 동생을 때린 걸로 훈육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하다 보니 이게 눈빛이 기분 나쁜 거야. 아빠가 얘기하는데 아빠 쳐다보는 눈빛이 왜 이래? 맞아. 혼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아빠가 너 때문에 화가 나는 걸 몰라 그러면서 딴 얘기로 간 그죠? 거구나. 그리고 점점 너 태도 왜 이래? 그러면 아이가 이 훈육이 딱 끝났을 때요. 뭐 때문에 혼났니? 라고 물으면 아빠를 나쁘게 봐서?
아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 저렇게 진짜. 애도 본질에 되게 집중을 해야지만 훈육의 효과가 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진짜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선생님. 사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이거보다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육아 고민 Q&A 타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은요. 두 얼굴의 아이입니다. 36개월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다 잘 알아듣고 말도 정말 잘해요. 어린이집에서는 규칙도 잘 지키고 또 동생들도 잘 돌보는 모범 어린이라고 선생님들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완전 막무가내 떼쟁이에요. 원래 하는 대로 좀만 안 되면 소리부터 지르고 울고 뒹굴고 난립니다. 그러다 혼내면 앞에 서서 웃어가면서 춤을 춥니다. 혼나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훈육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하셨네요. 부모님은 되게 심각하죠. 이 정도 가면 이제 사실 부모가 솔직히 아이가 약간 미워요. 그럴 얄미워요. 수 있겠다. 왜 이제 밖에서는 착한 척하고 나한테만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이 아이가 아직 3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그걸 있어요. 내가 네, 왜냐하면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이제 집이라는 곳은요, 어쨌든 자기 본성대로 조금 더 행동할 수 있는 만만한 공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단정짓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건 얘가 밖에서 과도하게 규칙을 잘 지키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는 되게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라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선생님에게 잘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칭찬을 하거나 아이한테 너무 많은 역할을 억지로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밖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청 이게 지금 진상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광물이구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밖에서 조금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 36개월 아이한테도 진상 부린다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6살 난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 같다 정말.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 때 멀리서 관찰해 보았는데 우리 아이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빙빙 도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마음 아플 것 같아. 4, 5세 때 제가 너무 식습관과 정리습관으로 매를 들어서 잡았고 올해는 부부싸움 노출이 잦았고요. 아, 진짜 이거 문제다. 이러한 영향으로 아이가 인간관계 맺는 거에 주눅이 들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나요? 아, 근데 진짜 고민 많으시겠다. 저는 사실요, 이 부모님이 만약 제 앞에 딱 계신다. 당장 확인을 하나 하게 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일단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이러는지. 왜냐면요, 이 놀이터라는 곳은요, 이 아이들 간의 알력과 그런 그룹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놀이터에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리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유치원에 확인을 해봤더니 얘가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뭔가 나누는 것이 안 되고 자기 의견을 못 내고 막 이런다면 얘가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조금 사회성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들 억지로 붙여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부터 많이 개선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진짜 걱정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혼자서 하기 되게 어렵다면 이건 전문가를 통해서 코칭을 받고 개선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관심사가 영어나 숫자에 있으면 저희 이제 올레 KT 키즈랜드에 보면요. 오늘 뭐 볼까? 영어 유치하시는 음악. 아, 우리 동주가 좋아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 방문 수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네네네. 그래서 신청 사연을 제가 접수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과연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안녕하세요. 저는 4살 남자아이 동주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아, 이름이 동주예요. 동주예요. 결혼 후 아이가 바로 생기는 바람에 하던 일을 그만두게 돼서 자연스레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하게 됐는데요. 남자아이라 그런지 체력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야,
얼마나 세게 이러죠? 그러게요. 남편이 퇴근 후나 주말에는 저를 대신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더 쌓았으면 하는데 회사 생활에 지친 남편이 얼마나 힘들지를 잘 알기 때문에 네네네. 제 상황을 독방 육아라 불평만 할 수는 또 없지만 서로가 불평불만 없이 슬기로운 육아 분담을 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아이도 케어가 될까요? 아,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를 만날 생각이 부푼해요. 아 여기입니까? 아 동준의 집에 그럼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네. 손 보고 싶다 동준. 오 동준?